네, 반갑습니다. 5월 29일 수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이 낙폭을 확대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더 많이 빠졌죠? 네, 외국인들의 매도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1조 원 가까이 순매도가 나왔고요. 삼성전자 쪽으로도 네, 상당히 많은 매도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골고루 나왔어요. 지금 2차전지 쪽에도 매도가 많이 나온 편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의 압박감을 좀 줬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네, 주가가 내리는 형태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차전지만 내려도 시장이 애매할 판에 삼성전자까지 내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뭐 소부장이라든지 자동차 시장 전반에 걸친 이런 투자 심리를 많이 압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기관들의 방어가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인데 대체적으로 이제 주가가 이 정도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저점 지지권에 다가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금융투자라든지 아니면 연기금이라든지 기관들의 방어 물량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면 시장이 이제 추가적인 하락은 방어하면서 반등을 모색하는 모습이 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들의 변동성이 조금 더 진행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일단 약간 관망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분위기 좀 살펴보죠. 자, 시장 차트 먼저 보시면은요. 코스피 지수가 2677포인트. 많이 내렸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내린 거죠. 그 다음에 아래쪽 지지라인 때까지 지금 다 왔다 봐야 되죠. 추세선을 긋는다고 하더라도요. 하단 지지점 2660포인트 정도까지 다 진입하는 모습이고요. 자, 지금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데드크로스가 발생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지가 바로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나오지 않는다라면 데드크로스가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지금 보면은 네, 약한 파동으로서 계속 끈적거리는 모습으로 진행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늘 분봉 상황 보시면은요 계속 내리기만 했습니다. 12시부터 2시경까지 반등이 조금 나갈 수 있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또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매수 포인트를 주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하락만 했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관망이 좋습니다. 그냥 유지만 잘 하시고 넘어가시는 전략이 중요하겠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코스닥 살펴보시면 마찬가지죠. 반등 살짝 있는 것 같았는데 11시부터 계속 떨어지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 지금 2차전지가 별로 안 좋은 상황인데 여기다가 지금 3전이 하락하게 되면서 이제 그 3전과 묶여있는 소부장 종목군들이 같이 내려가게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났고요. 하이닉스는 그래도 보합 수준 잘 유지가 됐습니다만 뭐 오르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좀 아쉬웠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와 연결된 뭐 한미반도체 이런 것들은 또 나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장기 부품주 이전 쪽은 또 하이닉스 쪽에 붙어있는 거라서 나쁘지 않았는데 3년 쪽에 붙어있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오늘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오늘 코스닥의 중요한 포인트고 역시 하락세가 지속됐기 때문에 매수 의견은 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수급 동향 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이 좀 진정을 좀 해줄 것 같았는데, 삼성전자의 그 파업 소식이 전해지면서 매도가 확 쏟아집니다. 이게 굉장히 오늘 시장의 큰 요소였어요. 삼성전자가 파업을 했다라는 거, 이게 지금 전무후무한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열받게 하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에서 파업을 했다고? 네, 지금 같은 시기에 파업을 했다고? 파업이 할 수도 있죠. 또는 이제 노사가 뭐 이렇게 협의점이 안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파업을 한다. 이거는 사실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특히나 지금처럼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이제 공분을 살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되긴 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네, 그렇다고 삼전이 또 임금 올려주지 않겠다 얘기한 것도 아닌데 임금도 올려준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나왔다는 건 좀 아쉽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금융투자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일단은 조금 매도를 줄여가면서 오히려 좀 지지를 해주려는 움직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 싸움이 어떻게 될 것이냐 봐야 됩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외국인들은 다시 돌아오겠지만 지금 현재 악재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북한에서 어제 그 뭐 대북 전단이죠. 대북 삐라 뭐 오물 담은 그런 것들을 보낸다 해가지고 어제 11시 반인가 막 그 재난 문자 오고 그랬잖아요. 뭐 저도 자다가 사이렌 울려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뭐 공격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러시아 본토 타격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죠. 그래서 뭐 지금 석유 관련주들도 좀 올라가면서 석유 화학주가 좀 빠지는 모습들. 오늘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런 악재를 통해서 내려간 거는 티도 안 나지만 그런 모습이 좀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카시카리가 잠재적으로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또 쓸데없는 얘기를 또 했죠. 그런데다가 삼성전자가 지금 파업을 했죠. 네. 2차전지 쪽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과 LG
LG화학 둘 다 이제 이 신용등급을 부정적 평가로 바꾼다 해가지고 또 난리가 났죠. 자, 악재가 막 잔뜩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같은 날 2,000원지만 내렸다라면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만약에 파업이 없었다라면 오늘 주가는 올라갈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 2,000원지가 내려갈 때 수급이 반도체 쪽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이 부분이 지금 너무 아쉽다는 이야기죠. 특히나 오늘 같은 시점에서 왜 일부러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잖아요. 삼성전자는 지난번에 엔비디아 그 이야기 때문에 악재성 재료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AMD 관련한 부분에서 다시 기대감을 가졌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또 파업 얘기가 나와서 또 떨어지는 모습. 이게 갈피를 못 잡고 지금 계속 이런 모습인데 삼성전자가 떨어지게 되면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먹은 이유는 거기에 있었다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다 하락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뭐 2차전지라든지 골고루 매도가 좀 나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 뭐 올라간 게 없어요. 네, 오늘은 KB금융 혼자 이제 약간 방어주정 성격이 있잖아요. 요거 혼자 빨간불 들어갔고요. 나머지 많이 떨어졌는데 삼성전자 3% 떨어져서 와 큰일 났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2차전지 보시면은 더 놀랍니다. 자, LG에너솔루션 5% 하락합니다. 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2.35%, SDI는 4.8%, LG화학은 5% 떨어지면서 완전히 뭐 지금 박살이 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내려왔는데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종목군들이 낙폭을 크게 잡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반등 포인트는 굉장히 약하죠. 오늘 한미반도체 조금 올라가는 모습, 그거 제외하고는 뭐 LG전자 1% 상승한 거, 그 다음에 LG, HMM 조금씩 강보합 요 정도 나온 거 제외하고는 지금 또 다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계속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은 그래도 오늘 좀 올라갔네요. 아무래도 보시픽은 네,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오늘 뭐 토니모리 이런 것들도 좀 반등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쪽 화장품 쪽이라든지 개별 테마주 쪽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쪽 넘어가시면은요. 에코프로비움이 5.59% 하락하면서 19만원대도 깨지게 됩니다. 20만원 깨지면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19만원 깨지면서 이제 충격이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이 좀 된 거죠. 여기다가 에코프로 역시도 지금 9만원도 달랑달랑 하고 있습니다. 10만원 깨진 지가 엊그제인데 벌써 9만원대를 이탈하려고 하고 있죠. 알테오젠, HLB는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떨어졌어요. 엔캠부터 시작해서 리노공업 뭐 등등등. 네,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나머지 것들은 내려간 상태에서 또 내려갔기 때문에 부담이 좀 생기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런 식으로 동기세미캠도 오늘 3%대 하락이고요. 어제 올라갔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네, 그래도 아쉽죠. 네, 이런 것도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만약에 파업이 없었다라면 상당히 그래도 뭔가 주가 반등에 대한 포지션들이 주가는 많이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반도체 관련한 종목군들 많이 올랐을 텐데 삼성전자의 파업이 굉장히 좀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형 장비주들 같은 경우 소부장 종목군들은 삼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등락 현황 볼게요. 등락 현황 보시면 거래소 쪽의 움직임은 220개 상승에 676개 하락입니다. 상당히 많이 하락한 종목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역시도 1179개 하락이고요. 404개 종목이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1800개 넘는 종목이 오늘 하락세를 보였다 보시면 되겠죠. 제법 많이 빠진 겁니다. 자, 상승률 볼게요. 상승률 보시면 피플바이오, 그 다음에 J2K바이오, 네, 시총 작은 것들이에요. 의미 없습니다. 샤페론 이런 거 오늘 상한가 3개 들어가 있고요. BDI는 네, 뭐 이게 정리매매 기간인데 29.6으로 마무리됐네요. 네, 워트 시총 다 작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올라가는 종목들 시총이 다 작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총이 크지 않은 종목들 위주의 움직임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개별주적으로만 많이 움직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늘 9% 이상 상승한 종목은 31개, 제법 많은 수치지만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포인트는 아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내려보시면 1.8% 아침하고 비슷합니다. 아침에도 1.8%였는데 아침하고 좀 비슷한 수준이어서 여기 하락한 부분들은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은데 이 상승 부분들은 큰 문제는 되지 않는데 하락률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하락률이 좀 더 커졌을 것 같아요. 자, 홍성그룹이 17%나 떨어졌고요. 광무, 단석 뭐 등등 노브랜드도 또 떨어지네요. 네,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제 유엘로보틱스, 중앙첨단소재 등등등 해가지고 오늘 많이 빠졌고요. 9% 이상 하락한 종목은 17개, 레버리지나 이런 ETF 제외하고 나면 14, 5개 정도가 오늘 하락세를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낙폭은 어디까지 갔을까요? 3.47입니다. 아침에는
전에는 2.4였는데 한참 늘어났죠. 3.47이고 1.8이니까 계산해 보면은 거의 한 2% 가까이 오늘 계좌가 빠졌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도 삼성전자, 현대차 뭐 이제 대체적으로 떨어진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도 계좌가 2% 정도는 빠졌을 것 같은데, 네, 2% 넘을 수도 있겠죠. 그 근처, 네, 2% 정도, 네, 2%도 넘을 수도 있고요. 2에서 2.5% 정도? 뭐, 그 정도 내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또 어느 정도 올라와서 이제 최고가 계좌까지 근접했는데 또 다시 깎아먹는 그런 모습도, 이거 올리려면 진짜 또 피곤한데, 그죠? 자, 아무튼 그래서 삼성전자나 이런 쪽이 반등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오늘은 계좌가 다 밀렸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밀릴 때 같이 밀리는 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보시면 되고요. 시장은 어쨌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게 될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기다려 봐야 되겠죠. 자, 수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관적 움직임은 레버리지를 매도했고요. 하이닉스 순매도. 그 다음에 LG전자, 삼성전자는 오히려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방어적인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융투자가 마지막에 사들인 게 아마, 아닌데? 누가, 금융투자도 엄청 팔았네. 이놈들 나쁜 놈이네요. 연기금이 좀 샀을까요? 네, 연기금이 좀 많이 샀군요. 연기금이 좀 방어적인 물량을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기관 쪽 총계를 보시면 LG전자, 삼성전자 순매수가 좀 있었고, 하이닉스 순매도, 그 다음에 LG에너솔루션 매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빨간딱지 붙었잖아요. 주의 딱지 같은 경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대신에 주가가 상승하는 데 좀 제한적이 걸릴 수가 있겠죠. 20만원 넘어가면서부터 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쪽, 엔캠이라든지 LG에너솔루션,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SDI 등등등으로 오늘 매도가 집중되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외국인들은 지금 삼성전자에 4,200억 순매도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팔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매도가 1조 원 넘게 나와가지고 엄청날 것 같다 생각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하이닉스 매수도 조금 줄였네요. 네, 매수가 좀 있었는데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쪽으로 매수가 더 집중됐고요. HLB, SKC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화장품 이런 쪽으로 그냥 조금씩밖에 매수가 안 들어왔어요. 매도가 훨씬 더 많죠. 그다음에 SDI, LG와 현대차, 네이버 등등등 뭐 밸류업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전기전자부터 시작해서 뭐 방산주 그냥 가지고 있는 거 다 털어낼 기세로 그냥 한국 시장 왜 있다고요? 아마 그러면서 다 팔아먹는 듯한 느낌이 좀 나타나죠. 그래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지분이 많이 들어왔었던 부분이어서 여기서 파업에 대한 실망감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왜냐면 파업을 하게 되면 손해가 엄청나죠. 뭐 하루에 1,000억 원도 넘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진짜 파업만은 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같은 시기에 파업이라니 이게 웬 말입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해소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반도체 쪽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요. 또는 자동차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2차전지는 지금 좋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하락세를 계속 지속하게 된다면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수급의 어떤 이동, 지금 뭐 반도체나 이런 쪽까지 같이 떨어지게 되면 대형주가 하락하게 되기 때문에 중소형주, 개별주 쪽으로 움직임이 나오겠지만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서 반등적으로 연결되게 된다면 2차전지 쪽에 빠져나오는 자금들은 다 반도체나 이렇게 다른 주도주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수혜를 가장 많이 받겠죠. 그래서 지금 아쉬운 거예요. 네, 이 파업만 없었어도 오늘은 하이닉스, 삼성전자고 또는 현대차고 간에 대대로 다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구간은 어차피 지나갑니다. 어차피 계좌가 그동안 꾸준히 좋아지고 있었고 탄탄해져 있었기 때문에 잠깐의 조정 같은 경우 좀 이제 벗어나자, 생각해보자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그 4월달 또는 이제 3월달에 만들었었던 이 그 저점 지지대 있잖아요. 요 기간 때보다는 그래도 계좌가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동안 벌어먹은 걸 조금 깎아먹은 게 조금 아쉽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은 더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서 가시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자, 이 조정 국면 지나고 나면 더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항상 그래왔죠. 자, 조정 지나고 나면 더 좋은 흐름 나타나니까 그런 부분들 기다리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푹 쉬시고요. 이제 이 이후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또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점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 우리가 확인하시고요.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은 또 좋은 날이 되기를 기대를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저는 내일 아침 시간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